공학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들어본 것들도 많고 뭐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 개요라고 이제 인트로덕션 목차에 있고요. 그 다음에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해서 SDLC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폭포수 모델, 뭐 프로토타이핑, 나선형 모델, 반복 점증 모델, 뭐 G나 뭐 클린룸 공학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발 방법론 해서 뭐 구조적 기법, 정보 공학,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 뭐 모델 기반, 서비스 기반, 애자일, 뭐 데브옵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요 주제예요. 좀 상대적으로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저번에 아마 프로젝트 관리하실 때도 그렇게 막 낯설은 주제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뭐 그렇게 낯설은 주제는 아니실 거라서 한번 같이 쭉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 개요에서는 이제 개념이나 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랬더니 부르는 이제 많이 쓰는 용어에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있더라.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막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은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좀 좁은 의미로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련의 이제 명령, 문장 이런 거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실행할 수 있는 코드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하고 여기서 정해진 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일체. 그래서 이제 설명, 문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출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동적인 의미, 컴퓨터를 가동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된 광의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잘 들리시나요? 뒤쪽에서도? 네. 소프트웨어 특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비가시성, 복잡성, 뭐 변경성, 수능성, 무형, 복제 가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비가시성은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코드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복잡성은 정형적인 구조가 없다. 비규칙적이고 비정규적이다. 변경성은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고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다음에 수능성, 요구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무형, 형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라고 저희는 번역을 해요. 펑션 포인트 등으로 유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제 가능. 전자적인 형태로 간단하게 쉽게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특성이 이제 이 비가시성이에요. 비가시성. 그래서 뭐 invisi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는 막 이렇게 모토처럼 비지블 IT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선언처럼 쓰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IT 자체의 핵심, 꽃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소프트웨어라는 형태가 없다면은 IT가 의미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사용자 단에서 직접 마주치는 프로덕트로서의 최종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UI 상에 뭐 스마트폰이든 뭐 PC든 또는 뭐 어떤 제어 판넬 상에 UI 상에 이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구현된 코드하고는 갭이 너무 커. 코드를 보고 UI에 보이는 그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 또는 고객 그리고 또는 이제 개발자나 또는 개발 이제 하는 업체 요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는 뭐 하고 있는지 뭐 모르겠다라는 거고 소비자나 또는 고객들은 그리고 나중에 UI상에 보여지는 소프트웨어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분석이나 설계나 개발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화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이제 불러일으켜요. 이제 분석 설계하고 있으면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고객사에 예를 들어서 발주처죠. 높은 양반이 뭐 내부 조직으로 개발을 하든 또는 외부에서 소싱을 해서 개발을 하든 어쨌든 프로젝트 팀이 일정한 공간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얘들 뭐 하고 있나,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순시를 다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프로젝트화 돼서 뭔가 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의 이제 성과 지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나, 그러고서 순시를 딱 가보면은 주로 뭐 하고 있어요? 분석 설계 때? 주로 인터넷 이렇게 띄워놓고 서치하고 있어요. 네. 하도 기술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코드를 외워서 타이핑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분석 설계 때는 더군다나 코딩도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서치를 이제 인터넷에서 한다는 거죠. 인터넷 서치하다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가끔씩은 쇼핑몰도 들어가고, 그죠? 개인이 좋아하는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업무량은 약간은 동떨어져 있지만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나 이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관리자가 불려가는 거죠. 뭐 PM이 불려가서 돌아다녀 봤더니 얘들이 막 인터넷만 하고 있더라.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 비과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이 어려움이 있어요. 갭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 비가시성을 어떻게 B자를 빼고 가시화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런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비가시성의 이제 맞은편에 보면 이제 무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포탈에 예를 들면 첫 화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첫 메인 페이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메인 페이지에 이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게 단순 죄성이냐 아니면 실제로 양방향으로 뭔가 작동하도록 이 기능이 주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발주처나 사용자들은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이쪽 개발 몰라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화면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틀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공감되세요? 네, 여기서 아마 화면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예요? 그럼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고 쳐요. 아빠, 네이버 첫 화면 개발하는데 얼마야? 그러면 아빠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빠는 컴퓨터 회사 다니잖아. 근데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내가 10년, 20년 이 회사를 다녔는데 네이버 포털의 첫 화면 개발하는데 그거 만드는데 개발이라는 단어를 모를 거니까 그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되게 이제 이상한 거지. 예. 이게 되게 단순한 이제 질문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건축.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내가 땅이 100평이 있어요. 땅 100평에다가 나 1층짜리 집 지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예요? 라고 건축 쪽 그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대답 못해요. 왜 그런 거죠? 땅 100평이라고 그 위에 세우는 건물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무로 지으실 거예요? 벽돌로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시멘트 공구리 치실 거예요? 벌써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100평인데 그 안에다가 방 하나 만드실 거예요? 2개 만드실 거예요? 3개 만드실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럼 돈 얼마 들어요? 이렇게 단순 질문한 그 질문이 틀린 거죠.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첫 화면이 건축으로 치면은 방이나 똑같아요. 그죠? 막 눌러서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제 하신 분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예, 내가 뭐 하고 있었지?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건 IT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건축만 놓고 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거를 유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에 관련된 규모 산정의 원칙은 펑션 포인트다라고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펑션 포인트를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급 과정에서 전부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00평에다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벽돌 숫자로 계산할까요? 라고 이제 먼저 다시 질문을 하고 1층짜리 지으시려면 최소 벽돌이 2,000장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럼 벽돌 하나에 얼마인데요? 물론 벽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보통 시멘트 벽돌 이렇게 찍는 일반 벽돌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1,000원 곱하기 2,000개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T 쪽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라고 하는 게 기능이 몇 개인데요? 첫 화면 개발하는데 기능이 몇 개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요? 기능이 몇 개인데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벽돌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벽돌은 벽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벽돌은 조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벽돌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벽돌은 수정을 해요. 어떤 벽돌은 삭제해요. 그래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것들을 단위 기능으로 놓고
예, 그런 게 대충 첫 페이지에서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단위당 예, 이제 개발자가 공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 단위당 그 공수 들여서 단위당 돈이 얼마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해가지고 곱하기 몇 개 해놓고 거기다 곱하기 단가를 넣으면 가격이 나와요.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가시성과 무형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대충 쓰셔도 돼요. 근데 저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일단 또 저희가 유사한 용어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또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유기 어렵다. 유기가 뭔 뜻이죠?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유기가 뭔지. 근데 좀 기억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유기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아마 찾아보시면 이 공기를 호흡한다, 공기가 있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 숨쉰다라는 뜻이에요. 살아 숨쉰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으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우리 IT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컴퓨터 시스템 앞에 컴퓨터를 그래서 붙이는 거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운영자 및 주변 환경 관련된 모든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단위를 보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그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이 뭐냐, 시너지 효과를 갖고 그 다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한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해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만들어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 시스템에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동일한 목적 또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의 집합, 셋.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빨리 기억해요.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프로세스. 프로세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프로세스. 우리 모든 것이 온세상은 프로세스야 라고 우리 이제 맨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온세상은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으로 묶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지만 이 각각은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이 이 안에서 지금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을 순서 없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일련의 활동들의 집합이 순서를 따라서 쭉 실행되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시스템 안에 이 각각은 그런 프로세스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우리 IT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는 발주처의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죠. 그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해 준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공유, 유통 속도를 어떻게 한다? 빛의 속도로 만들어 준다. 왜? 정보는 돈이니까. 돈은 가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생산하면서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대칭적으로 컨버전을 시키면 가치는 돈이라고 그랬죠. 돈을 지속적으로 선순환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는 돈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비슷한 거를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치를 돌리다가 죽을 거예요, 그죠? 가치를 다시 컨버전 시키면 돈을 돌리다 죽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예를 들면 뭐 잉태를 해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또는 집에서 낳고 그리고 기르고 이 모든 과정에 계속 뭐가 따라다녔다? 돈이 따라다녔다. 돈 없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컨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다? 돈이다. 아시겠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계속 뭔가가 액티비티가 뭔가가 수요가 일어나면 그러면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소프트웨어 위기가 도대체 뭐냐?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수요죠. 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하고 능력 차이가 너무 심해져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딸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 난리 났죠. 이 비대면 사회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전환하면서 비대면의 이 사회를 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IT가 갑자기 급부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해주면서 재화를 유통시키는 그러한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지금 막 떠오르고 있죠. 최근에 엄청난 주식 상장을 해서 엄청난 반향을 사회에 준 C로 시작하는 회사도 있죠. 쿠팡,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개발자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개발자가 싹이 말랐다 막 이런 얘기 듣고 계시죠. 인력 공급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개발자가 없어서 인력 공급이 안 돼요. 왜냐면 개발 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네카라 쿠베로 갔다. 뭐 이런. 네카라 쿠베 그러면 뭔 소리? 뭐 도대체 그 단어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네카라 쿠베를 다 알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상이 한참 전부터 일어났어요. 도대체 언제냐? 나토 과학위원회 1968년. 1968년이면 세상에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토는 저기죠. 군사동맹이죠.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제 이 나토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전쟁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적군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적군을 때려 부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때려 부셔져요? 무기도 때려 부셔지겠지만 그 무기를 운영하는 또는 그 무기 안에 탑재된 사람도 같이 때려 부셔져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에요. anyway. 근데 소프트웨어 위기 문제인식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전쟁의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결국엔 저 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소비에트 연합, 소련 지금 이제 해체돼 버렸잖아요. 이런 이 소비에트 연합과 그다음에 유럽과 북미가 같이 대립하고 있는 시절인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의 무기 경쟁, 이제 군사력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놈이 아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수단, 신통방통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많아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없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없으니 소프트웨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전쟁용으로 많이 이제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자 전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첨단 전쟁 무기 그럼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미사일. 미사일을 여기서 쏘면 대륙을 넘나들어서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가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미사일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갔을까요? 이런 거죠. 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럼 미사일로 요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따라가서 비행기가 막 방향을 바꾸면 얘도 같이 바꾸면서 막 따라가서 맞춰요. 그래서 비행기를 떨어뜨려. 도대체 이 미사일이 어떻게 비행기가 막 움직이는 거를 인지를 센싱을 해서 계속 막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거를 해주게 하는 신통방통한 기술이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게. 그럼 그거를 막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럼 막 그런 기능 요건을 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 요건들을 그럼 막 따라가서 누군가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로 하면 쓸 수 있는 오픈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해달라는데 못 해주고 있어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막 증가해요. 지금 뭐예요? 개발자 몸값이 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개발비가 올라가니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최종 이제 프로덕트 이게 소요된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드웨어 비용은 이제 하락을 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용 인건비니까 상승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죠. 뭐 어차피 하드웨어는 계속 비용이 이 전체 비중 중에 이 비중이거든요. 비중이 막 줄잖아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기 신호를 클럭수를 막 높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막 메모리에 바꿔주는 작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처음에는 집채만한 집에 다이오드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막 이 집채만한 집 안에 이렇게 꼽아갖고 그런 것들을 막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발진기. 이런 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기술이 나왔죠. 인쇄 기술. 회로로 그저 인쇄를 해가지고 집적도를 막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드웨어 기술은 급속도로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크기도 작아지고 집적도가 높아지니까 작아도 퍼포먼스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그럴수록 걔를 이용하는 애는 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사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거 쓰긴 하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동글뱅이 막 사지선다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그래가지고 까맣게 칠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인식을 할 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리더기에다 계속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다? 지금의 그런 코드 관련된 개념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인간 친화적으로 막 이제 개발 랭귀지가 이제 지금 툴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뭐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 펀칭을 해갖고 펀칭을 한 그거를 가져가지고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생산성이라는 게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정의 문제, 부정확한 개발 계획.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렇게 발전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집채만한 컴퓨터에 그다음에 펀칭 해갖고 구멍 뚫어서 그걸 가지고 코드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게 이런 요건 개발하는데 얼마 걸려? 그러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세워도 다 기본적으로 비용 초과, 기간 지연 이게 이제 늘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과 관리 기술의 부족, 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이쪽은 완전히 새로운 쪽 분야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정형화되거나 표준화되거나 이런 게 아예 없고 그걸 이해한 전문 엔지니어에 오로지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산업 영역들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컴퓨터 분야는 이제 신생이니까 그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품질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나 이 A 해달라고 했는데 A가 만든 거 보니까 C를 만들어 놨네. 야, C가 A야 라고 자꾸 이제 개발자는 주장하는 거고, 야, A가 어떻게 C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가 A라고 말했을 때 이건 C였어.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할 거잖아요. 근데 품질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예요? 사용자,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무리 C라고 말을 해도 네가 원래 A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말한 건 C였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사용자나 고객이 요구한 거, 그 다음에 기대치 이걸 만족시킨 게 품질이잖아요. 내가 듣고 만들어준 거가 품질이 아니고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품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품질 측면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뭐 유지보수하고 기능 추가하고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개발 비용보다 이제 배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못해 먹겠다.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쉬워요 지금? 나토가 아쉬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쉬워요? 나토가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이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좋았던 시절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파워가 수요자한테 있다 아니면 공급자한테 있다. 파워가 공급자한테 있는 거예요. 수요자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슈를 제기를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위기다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기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느끼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느끼는 위기였을까요? 나토 그러면 벌써 국가를 뛰어넘어가는 국가연합 수준이에요. 근데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소비에트 연합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슈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위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편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합도.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야, 쟤네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보다 더 잘해. 그래서 우리 미사일은 10발을 쏘면 그중에 5발만 명중하고 5발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쟤네는 10발을 쏘면 9발이 명중하네? 그러면 전쟁 나면 누가 이겨요? 9발을 명중시킨 데가 이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지. 근데 원인이 뭐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이런 거지 지금. 소프트웨어 나쁜 놈들. 야, 똑바로 못해 막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 이렇게 말하면 위기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위기야? 우리 소프트웨어는 사실 아쉬울 거 없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공급 쪽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누가 위기에 빠졌다? 나토가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